그리고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죄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 유명인의 팬분이 자신이 대신 고발할 수 있겠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류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사이버 레카, 즉 유명인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에서 경쟁적으로 해당 정보를 생성을 하고 이를 퍼다 날라서 정보를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해당 내용을 직접 생성하는 크리에이터 뿐만이 아니라 생성된 정보를 퍼다 나르려는, 즉 단순 전달을 하셨던 분들까지도 꼭 시청하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사이버 레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형법상의 모욕죄입니다. 양자를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중 허위의 사실일 경우 그리고 진실한 사실일 경우 그 해당 차이는 형량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허위 사실을 전파하셨을 때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입증 가능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죄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성된 정보를 퍼다 나르는 행위도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퍼다 나른 정보가 허위의 사실이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었냐 여부입니다.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죄를 소송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욕죄의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지 않으면 관련성이 없는 제3자가 고발을 할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즉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레카에서 문제되는 피해자는 유명인입니다. 저한테 그 유명인의 팬분이 자신이 대신 고발할 수 있겠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 허위의 사실이라면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명인이 참고인으로 나와 해당 행위가 허위임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허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실무적으로 사이버 레카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모욕죄의 경우는 팬분들이 고소를 한다고 하셔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소위 사이버 레카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은 자칫하여 큰 범죄 행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